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시작은 하둡 에코시스템을 설치에 앞서 한번 리눅스라고 하는 이런 운영체제를 먼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죠. 제가 만약 게임을 하고 싶어도 게임을 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있어야지 게임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뭐 윈도우즈 뭐 10이라든가 11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왜 실제 윈도우 안에서 돌리지 않고 리눅스에서 돌리느냐? 보통 이제 서버로는 리눅스를 많이 씁니다. 어, 일단 리눅스와 윈도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윈도우는 화면이 별로 없어요. 되게 가볍고 커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줘요. 근데 윈도우는 화면이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간혹 또 블루 스크린도 뜨게 됩니다. 이 서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을 하던가 실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누군가한테 전달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뜬다던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적시적소에 데이터를 공급해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런 커널이라는 거 말고 윈도우즈에서는 만약에 제가 한글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엄청 무거운 게임을 돌렸다. 그럼 게임이 우선순위가 확 올라가서 한글은 갑자기 버벅거리게 됩니다. 그 말은 기존에 있던 어떤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걔는 잠시 멈췄다가 우선순위가 높은 사용자가 더블 클릭한 애가 먼저 돌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유에 의해서 리눅스라고 하는 거를 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리눅스 설치하기 전에 이 하둡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서 준비 자료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준비 자료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sparkkorea.com에 접속을 하시고 www.sparkkorea.com 접속하신 다음에 자료실이 이미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이 자료실 안에 보면은 하둡 에코시스템 자료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여기 2023년도 얘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치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윈도우즈에서 리눅스들을 띄우는 가상 머신들을 띄울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에서 가상 머신 세대를 띄울 건데 얘네들은 전부 다 리눅스로 띄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윈도우즈 뭐 리눅스 이렇게 써놨는데 윈도우 클릭해 보면은 텅 비어 있고 리눅스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딱 클릭을 해주시고 다운로드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이 새로 만들기가 아니라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다 받아주시면은 저는 이제 이미 다운로드가 다 끝난 상태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 해제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파일들이 있습니다. 리눅스, 자바, 하둡, 뭐 마리아DB. 이 중에서 오늘 설치할 거 첫 번째 스텝은 요 리눅스를 설치를 할 거고요. CentOS라고 하는 거. 이런 CentOS라고 하는 리눅스를 설치를 하려면은 내가 지금 현재 윈도우즈에서 지금 켜놨는데 여기서 어떻게 리눅스를 똑같이 설치할 수 있지? 동시에 또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되게 뭐 아예 운영체제 두 개 설치하는 방법, 도커에다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상 머신에다 설치하는 방법. 그 중에서 저는 먼저 가상 머신에서 먼저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실제 서버랑 가장 비슷합니다. 나중에 뭐 다른 것도 또 공유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실서버랑 그래도 가장 유사한 가상 머신에서 내가 리눅스를 설치하는 걸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 버추얼박스라고 하는 가상 머신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설치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요 아이를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 얘를 더블 클릭을 한다. 저거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번 볼게요. 일단 다운로드가 다 끝나면은
요 가상 머신 이제 설치 자체가 워낙 이제 그냥 넥스트만 누르면 끝나기 때문에 따로 거기에 대해서는 화면을 따로 만들어 두진 않았습니다. 가상 머신을 딱 띄우면은 설치가 다 끝났다. 이거 넥스트 다 누르게 되면은 요런 이제 가상 머신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 왼쪽에 저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이미 이제 설치해 둔 게 있긴 한데 여기가 텅 비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또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내 하드의 용량이 적어도 200기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용량을 좀 설정을 하겠다. 뭐 근데 뭐 200기가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60기가가 있어도 좀 나눠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내 PC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게 있는데 가장 공간이 많은 거, 저 같은 경우는 한쪽이 한 250기가짜리, 한쪽은 1.81 테라바이트, 2000기가 정도 됩니다. 남아있는 게 한 1400기가 정도 남아있죠. 여기에다가 하드볼 설치해가지고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 여기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한 200기가 정도 있으면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내 PC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이제 시스템 정보 이렇게 보면은 뭐 하드웨어의 그 시스템 정보라고 치시면은 시스템 정보 뭐 하드웨어 리소스라고 하는 게 떠요. 윈도우즈는 저는 이제 10 프로 그 다음에 64 뭐 비트 이런 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리소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메모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건 뭐 크게 임팩트가 없지만 메모리가 좀 중요합니다. 메모리 원래 메모리가 요 안에서 보여야 되는데 시스템 요약하면은 메모리가 총 제 PC가 몇 기가 메모리가 있느냐를 보려면은 뭐 여기는 코어 개수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가 있습니다. 64기가 말고 메모리 여기 있네요. 총 실제 메모리는 16기가가 있다. 설치된 실제 메모리는 16기가. 왜냐면은 실제 나중에 스파크라고 하는 걸 쓸 건데 스파크가 메모리 기반으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훨씬 더 빠릅니다. 일반적인 하드 기반보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윈도우즈를 설치할 때 하드를 쓰느냐 SSD를 쓰느냐 보면은 SSD가 보통 읽기 쓰기 속도 한 하드보다 10배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메모리로 연산을 하면은 그만큼 속도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메모리가 16기가면은 여기다도 2기가, 여기다도 2기가, 2기가 줘서 총 뭐 6기가를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배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16기가 또는 뭐 8기가는 있어야지 222 하고 내 윈도우즈 PC 2 쓰고 약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메모리 8기가 그 다음에 하드 200기가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래도 메모리 16기가 그 다음에 하드 200기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200기가까지 아니더라도 뭐 쓰면은 뭐 10기가씩 할당해 가지고 30기가만 있어도 뭐 안 되진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리눅스를 하나 설치하면 어떤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공간을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이 파일에서 환경 설정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가상머신 하나 만들 때마다 어느 드라이브에 할당을 할 것인지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기본 머신 폴더를 D 드라이브에 VM이라고 하는 폴더를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만약에 내가 지금 설치를 할 건데 C 드라이브에다 할 거다. 지금 C 드라이브 남은 공간이 30기가 밖에 없죠.
여기 지금 가상 머신을 하나, 두 개, 세 개 설치하면은 용량이 나중에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서브 디렉토리가 하나가 있으면은 이 D 드라이브에다 폴더 하나를 뭐 VM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기 뭐 버추어 박스 뭐 VM2 이렇게 만들어 두고 실제 여기에서 기타 들어가서 설정해 주시면 돼요. D 드라이브에 VM 새로 만든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폴더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폴더에 내가 새로 만든 운영체제들이 여기에 이제 다 쌓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해야 되는 기본적인 설정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 머신을 이제 만들 거예요. 가상 머신을 만드는 방법은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 새로 만들기. 그리고 하나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 가상 머신과 어떤 네트워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네트워크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여기 도구 들어가셔서 도구 들어가시면은 여기 원래 없는 분들도 있고 뭐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아예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삭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도구에서 네트워크 들어간다 여기다가 만들기를 눌러주시면은 만들기 눌렀습니다. 네트워크를 뭔가 하나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그 가상 네트워크 어댑터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다가 이거 선택하시고 192.168.137.1이라고 써줍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는 하겠지만 가상 머신들이 이 인터넷은 되지 않는 환경에서 먼저 설치를 해볼 건데 인터넷이 안 되지만 내 지금 현재 있는 이 윈도우즈 PC랑만 서로 네트워킹을 할 거예요. 그 네트워킹을 하는 요 통로가 요 192.168.137.1로 지금 제가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적용 눌러주시면 되고, 네, 적용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겠죠? 만들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들기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이름을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이름을 이제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완전 동일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만들기를 지금 제가 눌렀는데 반응이 없었죠? 다시 한번 새로 만들기 하고 하면은 새로 만들기 하면 이렇게 떠요. 여기에 이제 하둡 01 아까 기존에 하둡 01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다른 걸로 만든 것 뿐인데 여기 하둡 01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뭐 근데 여기 있는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얘는 실제 D 드라이브 밑에 VM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ISO 이미지는 지금 제가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다가도 선택을 해주시면 좋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다 설치를 하라고 했던 이 파일 중에서 지금 첫 번째 스텝인 이 리눅스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CentOS 7 버전의 뭐 윈도우즈 10처럼 CentOS 7 버전이 DVD 타입으로 이미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여기다가 그냥 해주셔도 되고 나중에 선택을 해주셔도 되니까 지금 여기는 매뉴얼하고 그냥 동일하게 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냥 이름만 설정을 해주시고 위치는 아까 D 드라이브 밑에 있는 VM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이 가상 머신의 하드웨어의 그 메모리를 설정해 주는데 지금 제가 3개를 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16기가로 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기가, 4기가, 4기가를 할당을 해도 4기가가 남아요. 1, 2, 3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4기가씩 할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96 이렇게 할당을 하고
가상머신의 메모리 설정도 그냥 일단 메모리 설정은 2048 여기는 그 매뉴얼대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는 기본 설정으로 네,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서버를 쓰면 32코어 이렇게 하면은 그 32코어를 나눠서 쓸 수 있지만 지금은 1코어에 2048 2기가만 쓰면 메모리가 많이 남겠죠. 그 다음 가상머신의 어떤 저장소 이제 하드 드라이브를 쓸 건데 제가 200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세 군데에다가 60기가씩 할당을 해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는 60기가를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피니시 눌러주시면 돼요. 가상머신 설정 시작. 여기까지가 가상머신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을 해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정 부분.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도 이제 좀 중요한 파트이긴 한데 네트워크를 이제 또 설정을 해줄 건데 저랑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호스트 온리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가상머신에서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집에 이제 공유기가 하나 있다 라고 하면 이 공유기에서 IP를 독립적으로 하나씩 받는 게 아니라 요 NAT라고 하는 건 내가 받은 IP를 따로 분리를 시켜주게 돼요. 내가 뭐 IP를 받았다 라고 하면은 그냥 무선 인터넷으로 내가 IP를 지금 쓰고 있으면은 여기서 명령 프롬프트 한번 켜신 다음에 돋보기에서 명령 프롬프트 켜신 다음에 여기서 IP config라고 치시면은 무선 인터넷으로 지금 제가 할당받은 IP의 주소가 172.30.1.80이에요. 여기 이 IP를 같이 나눠 쓴다는 거예요. 이 NAT. 근데 이걸로는 지금 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호스트 온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차단시킬 거예요. 내가 호스트, 내 윈도우즈 PC랑만 통신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도구에서 192.168.137.1이라고 네트워크 어댑터를 하나를 추가를 시켰었잖아요. 아까 처음 초반에. 그러면은 요 IP랑 요 가상 머신들끼리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외부로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근데 아마 실무에서 가장 요즘에 많이 쓰이는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만약 인터넷이 되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나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고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금융권이라든가 어떤 이제 기관들에서는 내부망이라고 하는 걸 쓰게 돼요. 내부망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내부에서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외부로는 나가지 않는 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요 브릿지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요 공유기를 통해서 제가 뭐 IP 타임이나 이런 공유기를 사가지고 장착을 하면은 제 PC IP가 뭐 80번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할당 받았잖아요. 아까 보니까 IP 컨피그 쓰면은 그러면 여기에다가 각각 가상 머신에다가는 172.30.1.81 172.30.1.8이라고 해서 독립적인 IP들을 하나씩 또 할당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이 호스트 온리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걸 하는 방법은 아까 가상머신 들어가서 지금 하드 공일이라고 하는 게 여기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설정 들어가시고 하드 01인데 여기에서 네트워크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 네트워크. 그러면 지금 현재 NAT라고 하는 게 하나가 기본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댑터 2를 클릭해 주시고 어댑터 내가 사용하겠다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어댑터의 브릿지 여기 지금 현재 있죠. 어댑터의 브릿지를 처음에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 이 어댑터의 브릿지 하면은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 지금 노트북이 와이어리스 무선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고 유선 랜카드가 또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무선으로 일단 세팅을 하겠습니다. 무선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어댑터. 그 다음 뭐 어드밴스하고 무작위 모드는 모두 허용. 이게 기본 설정이에요.
근데 어댑터 3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게 이제 결국 쓸 건데, 여기에는 호스트 전용 어댑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쓸게 호스트 전용 어댑터 중에서 내가 어댑터 1, 2 어떤 걸 쓸 것이냐.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아까 만든 거 잠깐 볼게요. 좀 올라가면 여기 도구에서 호스트 전용 어댑터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얘는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삭제. 아까 137.1로 만든 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네, 요 하나의 이름이 호스트 전용 어댑터, 그냥 이거죠. 그럼 다시 하드 01 들어와서 설정 누르신 다음에 여기 네트워크 들어가서 호스트 전용 어댑터 하나 하고 모두 허용까지 설정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트워크의 기본 버추얼박스에서 설정은 끝난 거예요. 네, 호스트 전용 어댑터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리눅스의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서버, 깡통 서버는 하나가 세팅됐어요. 거기에다가 메모리도 2기가를 장착했고, 그 다음에 그 하드 용량 60기가짜리도 붙였어요. 그 다음 네트워크 카드도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또 해야 되는 게 여기다가 리눅스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눅스의 OS를 여기다가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그건 동일하게 설정 들어가서 저장소, 여기 비어있는 곳에다가 이 CentOS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CD 드라이브를 열고 DVD 드라이브를 열고 거기에다가 이 CD를 넣는 거랑 같은 컨셉이 되게 됩니다. 설정 들어간 다음에 저장소 들어가고 여기 비어있는 곳에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 CentOS 여기서 디스크 파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다운로드 받은 공간에 리눅스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CentOS가 있습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CentOS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여기 CentOS 7이라고 하는 게 딱 뜨게 됩니다. 여기 확인 눌러 주시면 끝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뭐 리눅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이제 설정은 이제 된 거예요. 깡통 PC에다가 메모리, 하드, 그 다음에 CD, DVD까지 아예 딱 꽂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눅스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리눅스를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요 리눅스에 대한 버전 정보를 여기다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내용 안에다가 여기도 똑같이 설정 들어간 다음에 일반 들어가면은 지금 제가 윈도우즈를 설치하는 게 아닌데 기본 윈도우 10으로 나와 있어요. 얘를 종류를 뭘로 하느냐 보면 리눅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CentOS 이게 나중에 CentOS 뭐 우분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CentOS 기준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운영하는 학과에 웬만한 협력업체들이 다 CentOS 기반인데 그 CentOS 그래서 CD를 지금 탑재를 시켰고 여기다가는 이거 써주시면 돼요. 오라클 리눅스도 CentOS 계열이고 레드햇도 CentOS 계열입니다. 레드햇 7.x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해주시면 빨간 모자 레드햇이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방법은 요 하둡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고 시작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하둡 선택하고 여기 시작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은 이제 이 리눅스라고 하는 게 이제 설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 화면이 뜨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설치 화면이 뜨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기 가상 머신하고 제 윈도우즈 PC가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치 보면은 장치하고 머신 입력 키보드 하면은 이게 키보드 설정이 있습니다. 이 키보드 설정 들어가 보시면은
호스트키 조합이라고 해서 이 호스트키가 뭘 말하냐면 요 가상머신하고 내 윈도우즈 PC가 뭘 가지고 왔다 갔다 전환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F10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편한 키를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F10이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키이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 누르면 F12 하면 밖으로 요 안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뭐 오토 캡처 키보드는 그냥 X 눌러주시고 여기도 X 눌러주시고 인스톨 CentOS 선택하시고 이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기 잡기 그 다음에 여기서 CentOS 설치 눌러주시면은 CentOS 설치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중간에 이렇게 오른쪽에 뜨는 거는 이렇게 살짝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웰컴 하고 이것저것 뜨고 뭐 언어 설정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언어 설정은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잉글리시로 하는 게 가장 뭐 버그나 이런 게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언어 설정은 잉글리시 모드로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매뉴얼은 제가 실전에서 썼던 그 버전하고 여기에 있는 언어 설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고정을 시켜 놓은 정말 실환경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간 그런 케이스로 지금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이거 따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잉글리시의 유나이티드 킹 스테이츠에서 컨티뉴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설정하는 게 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성과 그 다음에 그 인스톨 소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요 소프트웨어 구성 중에서 소프트웨어 셀렉션에서 서버 위드 G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그래픽 그래도 화면이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아주 간단한 화면이기 때문에 크게 뭐 임팩트는 없고요.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툴을 기본 환경은 개발 도구는 설치를 시킬 겁니다. 여기에서 미니멀이 아니라 실제 서버 위드 GUI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디벨롭먼트 툴 기본 디벨롭먼트 툴까지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일단 소프트웨어 구성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설치 공간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설치 공간. 이 설치 공간은 하둡에서는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이 설치 공간 여기 볼게요. 인스톨레이션 데스티네이션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를 클릭을 해보면 원래 오토매티컬리 컨피규어 해서 파티셔닝을 얘가 알아서 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지 내가 하둡을 설치하면은 몇 기가를 내가 설치한 하드 60기가를 다 쓸 수 있나? 그 중에서 몇 기가만 쓸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엔지니어한테서 또 질문이 나와서 또 가이드를 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I will configure partitio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done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제가 이제 설치할 포인트는 리눅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에는 뭐 C 드라이브가 있고 D 드라이브가 있고 C 드라이브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설치되는 곳이라고 하면 D 드라이브는 사진이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저장을 보통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루트라고 하는 곳에는 실제 중요한 시스템 그 파일들이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요 부트는 리눅스 커널 이미지나 이런 게 저장되는 약간 기본적인 그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발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내가 어떤 서비스들을 설치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로그 파일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요 tmp라고 하는 또 폴더는 임시 파일 프로그램들이 뭔가 실행시키다가 잠깐 임시로 파일을 생성했다가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은 삭제하는 약간 이런 종류의 파일들이 이 tmp라고 하는 폴더에 떨어지게 됩니다.
리눅스는 약간 폴더의 딱 구성이 딱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데, 요 루트와 홈은 약간 C 드라이브나 여긴 D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D 드라이브에다 내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내가 용량을 하나씩 설정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가 지금 60기가라고 하면은 일단 요 홈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줘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루트에다가는 기본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홈에다가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게 더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기다 하드블 여기다 설치할 거기 때문에 하드의 데이터 공간 여기서 다 차지를 하게 돼요. 여기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30기가, 그 다음에 사용자 폴더 USR, 이 사용자 폴더는 루트랑 같이 좀 쓰긴 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루트랑 같이 쓰는 거 빼고 요 네 가지만 따로 설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압 메모리는 내가 메모리를 다 쓰다가 더 이상 이제 뭐 안 된다 그러면은 디스크 공간으로 스와핑 되는데, 그 공간도 한 4기가 정도 할당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 하드라고 하는 공간은 한번 제가 하드를 전부 다 설치하고 나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디스크 구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이해를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설정을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고, 플러스 버튼 여기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여기 좌측 하나에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요 셀렉트 박스에서 먼저 부트 500기가 500메가를 세팅할 겁니다. 500메가라고 하는 설정은 여기다 500M이라고 대문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d mount point, 60기가 안에서 지금 하나하나씩을 좀 설정을 하는 거예요. 0.5기가죠. 스탠다드 파티션이고 파일 시스템은 꼭 ext 요걸 써주셔야 돼요. 요 xfs는 뭐 LVM 타입이긴 한데 이건 나중에 확장이 안 됩니다. 나중에 내가 하드브로 내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다가 완전 안 되진 않지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막 이게 익스텐 옵션으로 내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기존에 내가 하드를 물리적으로 하나를 더 장착하고 프리사이즈만큼 확장이 가능해요. 기존에 할당된 거 대비. 하지만 이게 안 되면 이건 되게 어렵게 확장이 또 됩니다. 기본으로 확장이 안 되고요. 그래서 최신 요 ext4 버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첫 번째는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가 끝나게 되는 거고, 하나 또 추가를 해야 되겠죠. 돈 하지 말고 플러스 버튼 또 클릭하고, 요번에는 스왑, 여기 보면 스왑이라고 하는 게 셀렉트 박스에 아예 있습니다. 요 스왑 같은 경우는 4기가를 할당할 겁니다. 메모리가 너무 메모리로 계산하다가 힘들면은 이거 써, 이거인 거죠. add 해준 다음에 실제 여기도 여기 같은 경우도 스탠다드 파티션의 스왑, 여기는 그냥 스왑은 그냥 스왑으로, 스왑 포맷 자체가 있으면, 제가 지금 현재 돈을 눌러버렸는데 여기서 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 스텝은 이제 홈은 30기가죠. 여기다가 여기다가는 30기가를 설정을 해주고 add mount, 여기도 LVM의 그 XFS가 아니라 꼭 ext4로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은 루트는 그냥 슬롯이에요. 여기에다 플러스 버튼 누르고 루트는 20기가, 그리고 동일하게 LVM의 ext4로 설정을 해주면은, 지금 이제 어베일러블 한 게 얼마 안 남았죠? 여기까지 하면은 돈을 누르고 accept change라고 하면은 끝나게 됩니다. 여기 돈 누르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돼요. 이건 나중에 뭐 캡처를 해 두셔도 되고,
어차피 이거 나중에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cept change 해주시면은 드라이브에 대한 이제 공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도 원래 하나를 해줄 수 있는데 네트워크 설정은 들어가서 해주고 지금 제가 설정했던 거 이거 두 가지 소프트웨어 셀렉션하고 인스톨레이션, 데스티네이션 이 두 가지를 진행을 한 다음에 비긴 인스톨레이션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비긴 인스톨레이션 그렇게 하면 이제 설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기본으로 내가 루트의 패스워드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루트 패스워드는 1, 2, 3, 4 세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 눌러주시고 뭐 여기까지 하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네, 일단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제 컴플리트라고 여기에 뜨게 되고 좌측 하단에 그다음 리부트를 해주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요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게 일단 설치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지금 뭐 그래픽 카드나 이런 그런 컨셉 때문에 지지직 거린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해서 버추어박스 안에서 정상적으로 얘가 뭐 엔터 치면은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기본 리눅스 설치가 완료가 된 거고요. 혹시라도 뭐 빅데이터 플랫폼 하도 말고 내가 리눅스랑 조금 더 친해지고 싶다 뭐 설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지금 딱 리눅스를 깨끗하게 설치한 버전을 나중에 복제를 해두고 계속 한번 걔를 어, 다시 한번 설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도 한번 터치를 할 텐데 지금 이제 리눅스에 처음 딱 설치가 완료가 된 다음부터는 뭐 IP 설정이라든가 방화벽 설정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기본 설정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런 이제 설정을 한번 조금 더 계속 숙달되는 어떤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초기 상태의 요 리눅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번 재부팅을 하고 나니까 라이센스에 대한 동의 여기 그냥 클릭을 해주시고 뭐 당연히 accept 해서 done 클릭해 주시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finish configuration 우측 하단에 있는 거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거 끝나고 나서 뭐 국가 설정이라든가 뭐 키보드 설정 등등 이제 남은 게 이제 조금 남아 있긴 한데 거기까지 딱 진행을 해주시고 복제를 떠두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번 리눅스 초기 설정 다 해본 다음에 내가 이걸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면은 복제된 거를 가지고 또 한번 훈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 복제된 걸 또 하나를 더 복제를 생성을 시켜놓고 또 세팅하고 또 버리고 약간 이런 게 반복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리눅스에 아까 제가 서버 위드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뜬 거였고 여기에서 그냥 잉글리시에 넥스트 눌러주시고 여기도 그냥 넥스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 눌러주시고 뭐 그랜트 액세스 여기에 뭐 서울 그래서 넥스트 눌러주시고 스킵 about new 이것도 뭐 플레임 여기에서는 그냥 셋업 엔터프라이즈 로그인 루트로 로그인을 또 프리비어스에서 여기 스킵 눌러주시고 셋업 엔터프라이즈 로그인 플레임은 뭐 김효관 그래서 셋업 앤 넥스트 패스워드 1234 1234 넥스트 네, 그 다음에 스타트 하면은 이게 딱 정말 초기 상태의 리눅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추가를 이제부터 이제 설정들이 남아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복제 왜냐면 이게 설치 완료 후에 전원 종료 후 복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이제 큰 그 컨셉들은 없습니다. 여기에 하이퍼 여기까지 일단 해주시고 네. 또 남아있네요 뭐가. 이거 한 다음에 그냥 창 닫아주시고 여기가 이제 리눅스의 가장 초기 화면이고 한번 터미널을 한번 열어볼게요. 우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오픈 터미널 눌러주시면은 이게 이제 리눅스 화면이 되는 거예요. pwd su-root 루트로 로그인 1234로 들어가면은 된다. 뭐 pwd 하고 일단 여기까지 세팅을 하고 그냥 다시 건드린 거 없이 이거 꺼주신 다음에 클로즈 터미널 하고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X 버튼 눌러서 시스템 전원 끄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전원이 꺼지게 되면은 지금 제가 아까 하둡 01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세팅을 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 우클릭 또는 파일 여기서 우클릭을 해주시면은 복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하면 여기서 우클릭 복제 눌러주시고 당연히 이제 하둡 01 복제 뭐 카피 뭐 230520 동일하게 여기다 만드는데 NAT 네트워크 어댑터에 대해서 맥 주소를 전부 다 새 맥 주소를 생성하는 걸로 해주셔야 돼요. 이제 원래 이제 맥 어드레스 어댑터마다 고유 주소가 있는데 새로 복제된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그냥 새로 물리적 어떤 이제 주소를 생성해라. 완전 이제 새 걸로 만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눌러주시고 완전한 복제 피니시 눌러주시면은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요 하둡 00, 하둡 01이 이제 복제본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리눅스를 하나 설치를 해본 거고 다음 스텝에서는 제가 이게 리눅스가 다 끝난 다음에 설치가 끝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뭐 계정도 생성하고 뭐 서버 내 고정 IP도 할당하고 각각의 PC에 대해다가 이름도 설정 그 다음에 이제 PC 여러 개가 지금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려면 설정들이 되게 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방화벽 보안 설정 이제 해제하는 부분까지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또 초기 설정하는 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그래도 초기 리눅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뭐 세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한번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뭐 AWS 같은 거에서 EC2 엘라스틱 컴퓨팅 이라고 해서 이제 EC2를 하나 생성하면은 바로 그냥 리눅스 설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설치할 때 기존에 AWS에 다 설치를 해주니까 이게 뭐뭐가 중간에 설정을 해줘야 되는지를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을 다 알려면은 가상 머신이 그나마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뭐 도커를 활용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리눅스 설치를 다른 데서 이미 가지고 온 걸 땡겨 와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리눅스의 설치 부분이 되게 조금 감춰져 있는 거를 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약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가상 머신에다가 설치를 진행을 했던 거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방금 했던 버추어박스나 이건 이제 무료 버전 아니면은 버추어 머신이라고 해서 VM웨어 이런 툴을 활용해서 가상 머신을 띄운다 지금처럼 그러면은 이제 정말 리눅스를 거의 설치하는 거랑 약간 한 1-20% 달라지는 게 있긴 한데 가장 효율적으로 리눅스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